비켜. 우리 VIP 고객 먼저 들어가셔야 하거든. 서울 한복판 병원 응급실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긴급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건달 차량에게 가로막힌 순간 숨이 끊어질 듯 위급한 노모를 태운 한 여자가 조용히 차량 문을 열고 내립니다. 사복 차림, 단정한 민간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전장을 경험한 사람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길을 터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걸어간 방향은 조폭 무리 한가운데였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여자의 진짜 정체를요. 조직폭력배를 단숨에 제압하며 병원과 시민을 지켜낸 그녀의 통쾌한 한방 그리고 충격의 사건의 끝.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정의로운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님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그럼 은빛다방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의 화창한 가을 오후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종합병원 앞은 여느 때와 같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병원으로 들어서는 앰뷸런스와 택시, 그리고 보호자들의 차량이 뒤섞여 일상적인 혼잡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버텨요. 곧 도착합니다. 구급차 안 어머니의 창백한 손을 꼭 붙잡은 채 간절히 속삭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특수전사령관이었어요. 오늘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은 사복 차림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쇼크로 쓰러진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죠. 정윤의 단단한 손등 위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수많은 작전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손이 오늘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어떤 전장보다도 더 절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파형을 보며 정윤의 심장도 함께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장군님, 어머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90, 70으로 위험합니다.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대원 김하늘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정윤의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었어요. 그녀는 정윤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정윤의 부탁으로 그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의 손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수액을 점검했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착해 주세요. 정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50년 넘게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가 눈앞에서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어떤 무기로도 막아낼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대부분의 차들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하지만 병원 응급센터 진입로에 다다랐을 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대형 SUV 한 대가 응급 차량 전용 진입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죠. 뭐야, 저기 왜 차가? 정윤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골든타임, 이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운전석에 앉은 대원이 경적을 연속해서 요란하게 울렸지만 SUV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에서 내린 사내 둘이 불쾌한 표정으로 구급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이마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느릿느릿 담배를 피우며
구급차 쪽으로 걸어왔어요. 시끄럽게 왜 이래? 여기는 우리 형님 전용 진입로예요. 좀 비켜서 기다리라니까. 남자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짜증이 묻어났어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죠. 환자분이 심장 쇼크로 위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진료가 필요해요.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잠시만 차를 빼주시면 안 될까요? 하늘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남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구급차 안을 힐끔 들여다보더니 손을 휘휘 저었어요. 에이, 다들 급하다고 그래. 우리 형님도 중요한 분이시라고? 오실 때까지 잠깐 저쪽에 세워두고 기다려요. 죽겠다고 난리야? 이 말에 정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워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딸일 뿐이었죠. 그녀는 구급대원 하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면 바로 이송 시작해야 해요. 들것 꺼내세요. 내가 처리할게요. 정윤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에 하늘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한 초라도 아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은 동료와 함께 재빨리 들것을 꺼내 정윤의 어머니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흉터 남자의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이 남자, 마두식의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채 구급대원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보였죠. 어이,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형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귀 막았어? 마두식의 오만한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지자마자 정윤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환자는 심장 쇼크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시 차량을 이동해 주세요. 정윤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두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정윤 앞에 흔들어 보였어요. 마두식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나 마두식이야. 여기 누구보다 힘 있는 사람이지. 이 병원 이사장님하고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어. 마두식은 구급차를 향해 다가가 창문을 들여다보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환자의 고통이나 위급함을 알아차리는 인간적인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만이 중요한 듯했죠. 어르신네, 돈 좀 있어 보이는데 돈 있으면 뭐해? 우리 형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 형님은 이 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라고. 정윤은 구급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산소 마스크, 그리고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심장 모니터. 모든 것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하늘 대원이 정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장군님,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요. 정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구급대원들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지금 상태면 바로 이송 시작해야 해요. 들것 꺼내세요. 내가 처리할게요. 하늘은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동료와 함께 재빠르게 구급차 뒤쪽 문을 열고 들것을 꺼냈어요. 정윤의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고
산소통과 수액을 연결한 채 병원 입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거 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생명의 신호였어요. 마두식은 이 광경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는 빠르게 다가와 구급대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그의 부하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정윤이 마두식과 구급대원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마치 전투 태세를 갖춘 것 같았어요. 단 몇 초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윤의 어깨가 넓어진 것 같았고 그녀의 존재감이 갑자기 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하늘 대원, 어머니를 응급실로 빨리 이송하세요. 지금 당장요. 정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명령감에 하늘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동료와 함께 들것을 밀고 마두식의 부하들 틈새로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들것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마두식이 손을 뻗어 하늘을 잡으려 했지만 정윤의 단단한 팔이 그의 동작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라고! 마두식이 소리쳤지만 정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발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군에서 수십 년간 다져온 체력과 정신력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과 동료는 정윤이 만들어준 틈을 통해 빠르게 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윤의 어머니를 실은 들것이 병원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정윤의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어요. 적어도 어머니는 이제 안전하게 의료진의 손에 맡겨질 것이었습니다. 마두식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이 분명했어요. 평소 누구도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맞서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는 정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내가 누군지 알아? 지금 네가 뭐 하는 짓인지 알고 있어? 정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고 자리를 비워주세요. 마두식은 이 말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병원 앞 공간에 불쾌하게 울려 퍼졌어요. 형사처벌? 내가? 웃기지 마. 여기 경찰서장도 내 동생이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명령해? 병원 앞 공간은 순식간에 갈등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마두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휘하에 있는 사내들, 셋이 김하늘 대원이 밀고 있는 들것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들의 체격은 웬만한 보안 요원보다 컸고 위협적인 자세로 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형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못 지나간다니까? 그중 하나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두꺼운 팔뚝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손마디는 싸움에 익숙한 듯 굵고 단단해 보였어요. 하늘은 들것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이들을 물리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정윤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숨겨져 있었죠. 비켜주십시오. 환자 골든타임입니다. 정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햇빛이 비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마두식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뭐야?
병원 직원도 아니잖아. 그냥 환자 보호자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 마두식의 말에 그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고 대부분이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저 사람들 누구야? 왜 응급환자를 막는 거지?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병원 앞 공기는 순간순간 더 긴장감으로 채워졌어요. 마두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목격자가 생길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어요. 정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하늘 대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하늘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들것을 밀기 시작했어요. 정유는 재빠르게 하늘의 앞에 서서 몸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경호원처럼 정윤이 앞장서고 하늘이 그 뒤를 따르는 형태로 그들은 마두식 일당의 저지선을 뚫고 나아갔어요. 마두식의 부하 하나가 팔을 뻗어 정윤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놀라운 순발력으로 그의 손목을 살짝 비틀어 방향을 돌렸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 움직임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숨겨져 있었어요. 부하는 잠시 당황했고 그 틈을 타 정윤과 하늘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여자 뭐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마두식의 부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도 정윤이 일반 보호자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듯 했어요. 정윤은 침착하게 하늘과 들것을 호위하며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눈빛은 앞만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병원 입구에 거의 도달했을 때 마두식의 부하 중 하나가 갑자기 뛰어들어 병원 문을 막았습니다. 그는 육중한 체격으로 입구 전체를 가로막았어요. 하늘은 들것을 잡은 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켜. 정윤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의 인내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두식의 부하가 비웃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정윤은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그리고는 전문적인 기술로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정윤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주변 사람들은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마두식의 부하는 바닥에 엎어져 신음했고 정윤은 그의 팔을 살짝 꺾은 채 그를 제압했습니다. 폭력 없이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선을 넘지 마. 정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마두식과 다른 부하들은 너무 놀라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하늘은 들것을 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윤의 어머니는 드디어 병원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두식은 자신의 부하가 한 여자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지만 날카로운 날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너 누구야? 감히 나한테 이래? 마두식이 칼을 들고 정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정윤은 마두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살짝 앞으로 나와 있었고 무게 중심은 낮게 잡혀 있었습니다.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온 그녀에게
이 정도 위협은 익숙한 것이었죠. 병원 안으로 들어간 김하늘 대원은 빠르게 응급실로 정윤의 어머니를 이송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즉시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하늘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정윤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꺼내 정윤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환자 이송 완료. 장군님 안전합니다. 하늘의 무전 소리가 정윤의 주머니에서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정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두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격분시켰어요. 그는 손에 쥔 칼을 번쩍이며 정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마두식의 고함 소리에 주변 시민들이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노인 한 분은 놀라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 낯선 여성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서려 있었어요. 정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마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싸워온 군인이었고 지금의 상황은 그녀가 수없이 겪어온 위기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마두식이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자 정윤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몸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마두식의 공격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어요. 정윤은 마두식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고 순식간에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마두식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다시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이 자식, 가만 안 둬. 마두식의 두 번째 공격은 더 맹렬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거리에서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칼날이 정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슬아슬하게 피했어요. 그리고는 마두식의 팔을 잡아 제압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마두식은 체격이 컸지만 정윤의 기술은 정교했어요. 그녀는 마두식의 공격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방어하며 점점 그를 제압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김하늘 대원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은 가빴지만 표정은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하늘은 정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환자 이송 완료. 장군님 안전합니다. 어머님 응급 처치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정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가 이내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렸어요. 마두식은 정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정윤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의 앞에 선 여성이 단순한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장군님? 마두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하늘의 외침을 들었고 정윤이 장군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의 손에 쥔 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윤은 천천히 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등은 더욱 곧게 펴졌고 어깨는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카리스마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병원 앞 공간 전체가 그녀의 존재감으로 가득 찼어요. 칼을 내려놓으세요. 정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해온 사령관의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마두식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공포가 교차했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이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정윤의 달라진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용감한 여성으로 보였던 정윤이 순식간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인물로 변했습니다. 저 여자 혹시 군인인가? 방금 장군님이라고 했어. 우와,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심이 가득했어요. 정윤이 일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모두가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단련된 것이었죠. 마두식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자신의 약해진 모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더 큰 칼을 꺼냈습니다. 잭나이프였어요. 날이 튀어나오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고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군인이면 뭐해? 여긴 전쟁터가 아니라고. 내가 이 동네 왕이야. 마두식의 목소리는 크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정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위험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정윤의 목을 향해 휘둘러졌어요. 정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두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주변 사람들은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마두식의 손목이 꺾였고 잭나이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윤은 마두식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어요. 으악, 아파, 놔줘. 마두식이 비명을 질렀지만 정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고 기술은 완벽했어요. 마두식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의 무기 사용, 응급환자 방해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두식의 부하들은 그들의 보스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하며 증거를 남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병원 경비원들과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즉시 마두식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정윤은 마두식을 경찰에게 넘기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정윤의 표정은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병원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이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 정윤은 침착하게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바탕에 금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진 군 신분증이었어요. 그녀는 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도착한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육군 중장 이정윤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정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단호함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신분증을 받아든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를 붙였죠. 중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만 경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놀란 표정으로 정윤을 바라보았어요. 대한민국 육군의 중장, 삼성 계급장을 단 장성이 사복 차림으로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두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야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마두식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유는 마두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너희 조직, 이번만 그런 거 아니지? 응급환자 오갈 때마다 입구 막고 의료진 협박하고 이 병원에서 몇 년이나 이 짓 했어? 정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마두식은 대답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어요. 정윤은 순식간에 마두식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고 그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릎으로 마두식의 등을 압박했어요.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말하세요. 마두식은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이 상황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휴대폰 카메라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도착했고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불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비키지 못해? 내가 진료 받으러 왔다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상황을 보지도 않고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길을 열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다 마두식이 땅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마두식? 너 왜 거기서?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남자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당황으로 바뀌었어요. 경찰들이 즉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정호 회장님 아니십니까? 마두식을 아시나 보군요. 경찰의 질문에 박정호라 불린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아, 그냥 병원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나는 그냥 정기 검진 받으러 온 것뿐이요. 하지만 정윤의 날카로운 눈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두식의 팔을 좀 더 세게 꺾었어요. 마두식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말해. 저 사람이 누구지? 마두식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박정호 회장님이시고 우리 조직의 후원자십니다. 마두식의 고백에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박정호에게 다가갔고 그의 경호원들이 긴장한 채 대치했어요. 박정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나는 대호그룹 회장이야. 감히 이런 식으로. 그의 항변은 경찰 한 명이 무전기로 통화하는 소리에 끊겼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박정호와 마두식 사이의 통화 기록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됩니다. 경찰의 보고에 박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들은 신속하게 그에게 다가가 권리를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는 마두식을 경찰에게 넘기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하고 병원 시스템을 농락하던 조직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한 노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이 병원에서 작년에 내 친구가 응급실 못 들어가 죽었는데. 정유는 그 말을 듣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정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원 안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치료받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마두식과 박정호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을 체포해 경찰차에 태우기 시작했어요. 한 경찰이 정윤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달째 이 병원 주변 범죄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피로가 서리기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빛나고 있었어요. 병원 앞 광장에는 이제 경찰차 여러 대가 붉고 파란 불빛을 번쩍이며 서 있었습니다. 마두식과 박정호는 각각 다른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이송되는 중이었어요.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존경의 빛이 가득했어요. 와, 저분이 진짜 장군이래. 여자 장군님이 직접 제압했대. 우리 군대가 저런 분들 덕분에 든든하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병원 앞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은 처음 봤네. 우리 손녀딸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할머니 옆에 서 있던 청년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SNS에서 난리예요. 제가 올린 영상이 10분 만에 10,000건 넘게 공유됐어요. 다들 장군님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유는 천천히 병원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병원 문을 열려는 순간 한 남자가 그녀 앞으로 다가왔어요. 중장님, 잠시만요. 정윤이 돌아보니 그는 서울일보 기자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형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기자의 본능이 그를 현장에 붙들어 두었고 지금은 세상에 알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발견한 듯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일보 기자 강민준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군인으로서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렸죠. 하지만 오늘의 사건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였어요.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정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기자의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중장님, 신분을 숨기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땐 군인이 아니라 환자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짧은 대답에 기자는 깊이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그녀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렇게 강한 사람인데도 가족 앞에서는 그냥 딸이라니. 정말 멋있다. 그녀의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의료진 몇 명이 나와 정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어요. 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병원은 오랫동안 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여러 번 신고도 했지만 항상 묻혔죠. 오늘 일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응급실 과장으로 보이는 의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무게가 덜어진 듯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의 노고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매일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영웅이세요. 그녀의 말에 의료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표출되는 순간이었어요. 기자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정유는 병원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구급대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몇몇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도요. 제가 있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의를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작년에 내 친구도 응급실 들어가지 못해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노인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때 정윤의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장군 될 수 있어? 모두의 시선이 그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동경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된다면 꼭. 그 말에 정윤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결단력이에요.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정윤의 말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자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정유는 더 이상의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제 그 공기는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간호사 한 명은 정윤이 지나갈 때 살짝 몸을 숙여 경의를 표했고 한 의사는 감사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김하늘 대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장군님, 어머님 상태가 안정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시작해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세요. 정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어요. 지금까지 그녀를 지탱해온 강인함이 잠시 물러나고 그 자리에 딸로서의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유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의 시선은 바로 구석에 마련된 응급 침대를 향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파형이 상태가 안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유는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생명의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윤이에요. 정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까지 강인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딸로서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정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중장님, 어머님의 상태는 안정되셨습니다. 심장 쇼크가 심각했지만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며칠간 집중 치료가 필요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정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중장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박정우와 그 일당에게 시달려왔어요. 그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오랜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유는 그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할게요. 의사는 감사의 눈빛으로 정윤을 바라보다가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윤은 다시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유는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서서히 열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 잠시 이어지다가 정윤을 발견하고 초점이 맞춰졌어요. 유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기 힘든 듯 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정유는 그 눈빛에서 깊은 사랑과 감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유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김하늘 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장군님,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마두식과 박정호에 대한 진술을 듣고 싶어 하세요. 정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정윤의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장군님. 제가 어머님을 잘 돌볼게요. 정윤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경찰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윤을 보자마자 경례를 붙였습니다. 중장님,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진술이 필요합니다. 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깨어나셨거든요. 경찰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병원 로비의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마두식과 박정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병원 응급 시스템을 오랫동안 방해해온 조직적인 범죄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정윤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검찰과 협의 중입니다. 중장님의 증언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윤은 필요한 진술을 모두 마친 후 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많은 시선을 느꼈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 모두 그녀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다가 정윤 앞에서 멈췄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딸내미. 내가 군인이었을 때는 이런 여군이 없었는데 자네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니 참 다행이구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보호자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면서도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정윤이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윤을 보자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계속 안정적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거라고 하셨어요. 정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늘씨.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장군님, 시민들이 SNS로 난립니다. 모두들 장군님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윤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오늘 살아난 생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응급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정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윤은 어머니 곁 소파에서 밤을 지새운 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그녀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뻐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침대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고 호흡도 안정되어 있었어요. 의사들은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정윤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병원 앞 광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어제의 격렬했던 상황이 무색할 정도로 일상이 돌아온 듯 했어요. 하지만 정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김하늘 대원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정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님 상태는요? 정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어제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딸로서의 따뜻함만 남아 있었어요. 하늘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신문을 정윤에게 건넸습니다.
정유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형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육군 중장, 응급환자 구하고 병원 비리 조직 단숨에 제압. 그 아래로 정윤이 마두식을 제압하는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강인함과 결의에 차 있었어요. 정윤은 신문을 펼쳐보았습니다. 기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고 마두식과 박정호의 오랜 비리도 폭로하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 대형 종합병원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특권과 반칙에 대한 경종이다. 이정윤 중장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정윤은 기사를 읽다가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결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하늘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소셜미디어의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윤의 용기에 감사하며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들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장군님. 당신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셨습니다. 정윤은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제의 사건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의 변화라면 그녀는 기꺼이 그 시작점이 되고 싶었어요. 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정윤과 하늘이 돌아보니 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정윤아. 정윤은 재빨리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이제 따뜻했고 그 안에는 생명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병실을 나가며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정윤과 어머니가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에는 여전히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정윤은 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오후 정윤은 병실 밖으로 나와 하늘과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장군님, 군으로 언제 복귀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차 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신 후에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은 궁금한 표정으로 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윤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늘은 존경의 눈빛으로 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카페테리아 창밖으로 병원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알고 있었어요. 어제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요. 그보다 중요한 건 오늘 살아난 생명이야. 내일은 너의 가족일 수도 있어.
정윤의 말에 하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희망과 변화의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구급차에 타고 있던 건 나였지만 내일은 너의 가족일 수도 있다. 그때도 누군가가 길을 막고 있다면 누가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 정윤의 마지막 말은 부드럽게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자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생님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의 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한 위로 한 잔 준비해 두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살며시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